경찰이 삭제 요구한 문재인 침해설 방통심의위서 거부. 안녕하세요. 미디어 오늘의 노지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문재인 침해설 유튜브 영상은 뭐 다들 아시죠? 이게 신의 한 수 같은 채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잠깐 존다거나 뭐 오타를 냈다거나 이런 거를 막 끄집어내서 이게 건강에 이상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영상에 대해서 경찰에서 이거를 삭제해라 이런 영상은 그러니까 허위 정보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거를 삭제를 결정하는 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잖아요. 네. 근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삭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소식이죠. 굉장히 좀 반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워달라고 한 거예요? 그 심의를 제가 취재를 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게 네. 누가 뭘 심의를 넣는지를 절대 안 가르쳐줘요. 원래는. 원래 알려주면 안 된다는 네,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근데 그게 일반 민원인이면 모르겠는데 국정원이나 경찰이 민원을 되게 많이 넣거든요. 그러니까 심의 요청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민원이 아니라 업무 협조를 요청하는 거죠. 네. 자기도 권한이 없으니. 근데 그것도 다 비공개를 해서 지금까지 좀 되게 폐쇄적이었는데 지난 정부 때는 제가 경찰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래서 하지만 사드, 메르스, 세월호 이런 거 관련 루머를 경찰에게도 삭제를 요청했고 방심위에서는 삭제를 결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저희한테 제보해 주신 분이 있어서 취재를 해보니 경찰이 민원을 넣은 내용이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이전 정부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침해설 등 건강 이상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간첩이라는 주장, 좀 얼토당토 않죠? 간첩이라고요? 네. 우리나라가 망조가 들었네요. 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공작이었다 이런 주장. 또 그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서 독방에서 칩가하고 밥도 안 먹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있었죠. 네. 그거를 그대로 그냥 텍스트를 앉혀서 기계가 읽어주는 그런 영상도 있었어요. 그것도 삭제를 요청했고, 또 최근에 유료 저장소에서 화제가 났었잖아요. 이게 북한에 보낸 정유를 은폐하기 위해서 정부가 저지른 자작극이다. 이런 영상이 있었는데 이거를 경찰이 다 삭제를 요청을 했어요. 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이라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네, 맞습니다. 왜 거부를 한 거예요? 이게 거부를 한 게 심의는 했어요. 그 심의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예 심의를 안 하면 기각을 하는 거고, 심의를 한 결과 이게 좀 심의 조항에 들어맞지 않다고 보면 해당 없음이란 결정을 하는데 지금 나온 건 대부분 해당 없음 결정이 됐거든요. 통신심의 규정에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사회질서를 현격하게 혼란스럽게 만들면 그건 삭제해도 된다라는 게 있는데 이 조항을 갖고 심의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적절하냐 고요. 사회를 혼란을 야기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현행 조항상 그렇고, 네. 사실상 이게 또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이기도 한데 이게 허위 정보라고 볼 명확한 소지가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허위 정보라고는 규정을 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 문재인 대통령 침해설 영상을 제가 몇 번 봤는데 절대 단정을 안 해요. 이분들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에 걸렸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징후를 보면 치매나 건강 이상이 의심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거는 개인의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니 정부가 제대로 설명을 못 해주니 지금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도 똑같이 이게 진위를 가리기가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명확한 허위와 의혹 제기의 경계가 되게 모호해서 이거를 함부로 재단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좀 제일 큰 이유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지워달라고 요구를 한 게 다 이런 류의 뭐 음모론 같은 것들만 있었나요? 이게 좀 황당한 게 있는데요. 이게 경찰이 얼마나 심의를 대충 넣었는지, 그러니까 인원을?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넣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가 이런 게 있어요. 그 KBS 공영노조 사칭 건이 하나 심의가 올라갔어요. 사칭이요? 네, 이게 유튜브 영상에서 KBS 공영노조를 사칭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다 이런 게 있는데, 뭐냐면 공영노조의 성명이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가 뭐 언론을 장악했다 이런 주장을 담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경찰은 오해를 한 거예요. KBS 노조에서 이런 거 주장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KBS는 노조가 많죠. 공영노조라는 곳은 조합원이 소수의 간부 중심의 굉장히 보수적인 노조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뉴스타운 홈페이지 보면은 이게 이미 보도가 나온 사안이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이렇게 경찰이
사칭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심의를 요청한 거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무분별하게 심의가 요청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의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게 표현의 자유랑 겹치면 굉장히 좀 사안이 복잡해지는 것 같거든요. 현행의 네. 규정이 바뀐 방송통신 상황을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를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니까. 네. 근데 요즘 공교롭게도 이런 주장을 좀 자유한국당 쪽에서 네, 많이 하는 것 네. 같아요. 기분은 썩 좋지만은 않은데 왜 그러십니까? 이게 저희만의 고민이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한국당 쪽이랑 의견이 겹쳤을 때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왜냐면 그 정당이 지난 정부 때 한 일을 보면 지금 주장과 완전히 대비되는 일을 했거든요. 언론을 탄압하고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을 계속 만들고 추진했던 정당이고 저는 그거를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지적을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표현의 자유 투사인 척을 하는 게 본인들이 낸 법안과 추진해온 정책, 삭제해온 콘텐츠들을 감안해보면 굉장히 이중적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기는 한데 근데 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정부의 행태도 마찬가지 맞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경찰이 그래서 문제라고 보는 게 과잉 충성을 하는 거지. 이게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고 하니 대통령이 불편해 한다고 하니 이런 식으로 자꾸 심의를 넣고 삭제를 하고 수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동을 저는 방심위에서 걸었다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방심위가 정부 여당에서 추천한 위원이 다수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결정하면 그게 곧 다수결로 의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정부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 메르스, 세월호 관련 의혹글을 다 삭제를 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분들이 이번 정부에 불리한 내용임에도 안 지웠잖아요. 네. 이게 훨씬 더 성숙하고 더 일관성 있는 조치였지 않나? 그리고 이번 정부에 경찰이 요구하는 거를 이번 정부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이 거부했다? 이거는 좀 상징적인 의미고 이게 바로 저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네. 반응이 어떤가요? 그래서 시민단체들도 지금 이거 관련해서 환영한다, 지지한다라는 논평을 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같이 이제 권력자에 대한 그렇죠. 네. 그런 허위 정보들, 네. 가짜 뉴스라는 게 꼭 하나로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 보장이 돼야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는 것 같기는 네. 한데 이 주장 자체가 소수자라던가 특정 뭐 소수 뭐 네. 예를 들어 난민이라던가 아니면 네. 성소수자라던가 이런 분들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는 콘텐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좀 애매한데 이게 흔히 가짜뉴스 대응을 할 때 시민단체에서는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시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실제로 그 난민과 관련한 안건도 몇 개 같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것도 똑같이 해당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근데 맥락이 뭐가 다르냐면요. 그 사회질서 혼란 같은 경우에는 사회질서 혼란이 아니라서 거부를 한 거고 이 난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회질서 혼란으로 심의할 게 아니라 이미 차별 비하 조항이 있거든요. 그 통신 심의 규정에 그걸로 심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돌려놓은 상황이고 네. 다만 차별 비하 조항이 있는데 기준이 되게 모호해요. 이거는 제도 개선을 같이 해나갈 문제라고 일단은 입장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박근혜 정부 때 이게 본인이 아니라 제3자의 판단으로 명예훼손을 심의하겠다라고 추진한 적이 있어요. 딱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심의 정책이었는데 그쵸, 3자에 의한 명예훼손. 네, 그 민주당 의원들과 위원들이 반대해서 엎어버렸어요. 결국 네. 도입이 안 됐는데 그 공인을 제외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인은 그러니까 정치인은 언론을 만날 수도 있고 보도자료를 만들 수도 있고 이게 TV에 출연도 할 수 있잖아요. 본인의 소통권이 확보가 엄청 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면 직접 토론하고 반론하면 되는데 소수자와 약자는 그런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 쓰여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의 과거의 주장이었고 지금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은 대부분 보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아요. 정부 정책이나 이거에 대한 게 아니라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정책을 이렇게 좀 더 대응을 고민해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짜뉴스 관련 기사를 쓸 때마다 많은 지적을 받고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데는 영역인데요.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지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정봉주 의원이 주장을 했던 BBK나 다스 의혹은 이 사람이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는 이유로 징역형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이게 허위사실로만은
볼 수 없는 게 지금 상황이고, 그래서 가짜뉴스 규제를 만들어서 정부가 대응을 하면 정부가 바뀌었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이거를 악용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크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상식적인 방심위가 됐지만 한국당의 의원 추천이 절대 다수였던 지난 정부에서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표현물 규제는 정말 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